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가장 많은 대의원을 놓고 벌였던 슈퍼화요일 민주공화당 경선에서 각각 압승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항마였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후보 사퇴를 선언하며 트럼프 전 대통령의 공화당 대통령 후보도 확정됐는데요. 112년 만에 전현직 대통령의 재대결이 시작됐습니다. 네, 11월 대선까지 아직 8개월이나 남은 상황에서 이민 정책과 낙태 문제 등이 쟁점 이슈로 부각된 상태입니다. 미 대선과 관련한 내용들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 화상으로 연결해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슈퍼화요일 경선이 끝났습니다. 결국 바이든과 이 트럼프의 압승으로 끝이 났는데 예상했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뭐 이미 예상됐죠. 지난해서부터 리턴 매치가 될 거다라는 건 예상이 됐는데 슈퍼 투스데이 결과 그야말로 겉으로 보기엔 트럼프의 독주, 질주 뭐 이렇게 뉴스의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후보가 되는 본인의 기대는 사실 1월 아이오와와 뉴햄프셔 끝나면은 그다음엔 당에서 자기가 후보로 그냥 혼자 남는 거를 기대했는데 그렇지 않고서 슈퍼 투스데이까지 왔습니다. 결과는 4년 전만큼 자기 지지층이 결집되고 그만한 형체가 아니다. 좀 많이 빠져나갔다.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트럼프 그 캠프 안에서는 굉장히 긴장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슈퍼 투스데이 끝나고 나서 이긴 게 결론이 난 다음에 보통 트럼프가 이겼다고서 연설을 할 때면은 세 가지를 합니다. 지지하는 사람들 데려다 그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데서 별 막말을 하면서 그렇게 연설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슈퍼 투스데이 끝난 다음에는 플로리다의 작은 방에서 지지하는 사람들 자기 측근들 네다섯 명 놓고서 아주 조용히 얘기했습니다. 단결이 중요하다. 단결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이유는 자기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화당 내에 자기의 지지층들이 그렇게 결속돼 있지 않다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슈퍼 투스데이 결론입니다. 예, 지금 공화당 내부 이야기 해주셨는데 실제로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가 사퇴를 선언을 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헤일리를 지지하던 사람들은 어디로 갈 거라고 보세요? 이게 얘기거리입니다. 사실 예, 대통령 출마할 때에 트럼프의 그 위세가 세기 때문에 어느 후보도 트럼프를 비판하거나 그럴 수가 없었었죠. 그래서 니키 헤일리도 나는 내가 경선에 나왔지만은 아, 그 트럼프가 대통령 후보로 되면은 지지하겠다는 약속처럼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의 상대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지난해 한 10월까지만 하더라도 니키 헤일리는 한 10명의 후보 중에 3등, 4등 정도였었습니다. 공화당 내에 트럼프를 원하지 않는 반트럼프 세력들이 트럼프가 아닌 쪽에 후보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되게 공화당을 지지하는 세력 중에 기업이나 재력가들은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공화당의 돈줄들이 니키 헬리를 앞장 세워 가지고서 슈퍼 투스데이까지 온 거죠. 니키 헬리는 소기의 성과 이상을 거두고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 정치적 위상이 커졌기 때문에 그 하루가 지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나는 오늘까지 캠페인 여기까지다 중단한다는 연설을 하면서 절대로 트럼프 지지한다는 얘기를 안 하고 예. 자기를 지지했던 한 30% 이상은 공화당의 지지자들, 자기 지지자들은 트럼프 당신이 하기 나름에 달렸다. 설득해라. 그 예. 얘기를 하면서 캠페인을 중단했습니다. 네, 이처럼 양당의 대선 후보가 일찌감치 정해진 상황에서 두 후보도 여전히 위험 요소들이 존재하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어, 그 트럼프가 갖고 있는 지금 문제는 사실 예비 경선을 통해서
그 당에서 자기 지지층을 확실하게 결속시키지 않으면 본선거에서 경쟁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거기에 좀 균열이 생긴 게 발견됐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사실 상대가 되는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은 또 그런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문제가 생겨난 게 있습니다. 어제 슈퍼 투스데이 때에 바이든 대통령 캠프에 그 노란불이 들어온 거는 사실 지난주 화요일 미시간 프라이머리 때에 바이든 대통령에게 정책 변화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당신을 찍지 않겠다라고서 한 12%가 이탈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아랍계 모슬림의 표인데 슈퍼 투스데이 때에 노스캐롤라이나하고 미네소타하고서 그 다음에 이 매사추세츠주에서 이런 현상이 더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금 아주 박빙이기 때문에 자기 지지층에서 조금이라도 이탈이 되면 이게 위험한데 바이든 대통령도 이거를 볼 때에는 굉장히 좀 불안한 상황에 돼 있는 거죠. 앞으로 앞으로 그 캠페인이 아주 민감하고서 굉장히 쉽지 않겠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반대로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령 리스크가 계속해서 좀 부각이 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여론은 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미국 전 시민들이 걱정합니다. 뭐 앞으로 선거보다도 지금 우리 대통령인데 저거 괜찮을까? 이런 게 확산이 돼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바이든 대통령 후보가 좀 바꿔줘야 되지 않겠냐라는 여론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요. 예. 사실 미 전역의 지금 여론은 내일 저녁 때 대통령의 마지막 시정연설을 합니다. 한 1시간 이상 연설을 하는 걸 왜 관심 높게 봐야 되나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제기된 고령이다, 허약함이다, 그리고서 최근에 불거진 기억상실증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내일 대통령 시정연설에 지금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관점입니다. 예. 내일 바이든 대통령 시정 연설도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후보가 확정이 된 만큼 경쟁이 시작이 될 텐데 이슈 선점과 관련해서도 치열할 것 같습니다. 뭐 이민과 낙태 문제 두 후보가 뜨겁게 불붙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고 넘어가 볼까요? 양당 선거에서 가장 그 주목이 이 강한 이슈는 이민 문제입니다. 이민이라 그러지만 핵심은 난민 문제죠. 사실 바이든 쪽에서는 굉장히 유연한 이민 정책 입장을 갖고 있었죠. 국경을 넘어오는 이런 그 수도 없는 난민들 그래도 좀 받아들이고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난민이기 때문에 난민 신청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라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트럼프는 절대 아니었죠. 2016년 대통령 때서부터 일관되게 주장한 거는 국경을 봉쇄하고 이민을 정리하지 않으면은 그리고 이민으로 들어와 있는 이민자들도 정리해서 내보내야 되겠다라는 아주 강경한 반이민 입장을 가졌기 때문에 근데 최근에 들어서 미국 시민들 특히 유권자들의 생각은 트럼프 쪽의 이민 정책이 옳다라는 걸로다가 여론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쟁점이 되는 이 이민 난민 문제일 텐데요. 이것 또한 현직인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어떠한 이민 문제에 대해서 지난 한 3년 이상 성과를 낸 게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게 좀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에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로 부각돼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뭐 각 후보들의 이제 어떤 리스크 이슈를 어떻게 좀 선점하느냐 이 부분을 지켜보면서 결국에는 이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이제 스윙 스테이트 이 경합주에서의 이제 표심을 어떻게 사로잡느냐 결국 이게 가장 중요할 텐데 어떤 곳을 좀 주목하고 계세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선거를 한다 그러면 트럼프가 되는 걸로 나오죠. 예. 뭐 어렵지 않습니다. 대개 대통령 선거에서 그 경합주 선거 제도 때문에 한 5 내지 6곳의 경합주에서 결정을 지기 때문에 최근 지난 사우스캐롤라이나 프라이머리 지난 이후에 미국의 유력 전문 여론조사 기구나 매체들에서 경합주의 여론조사를 다 실시한 게 슈퍼투스데이 직전 발표를 했는데 경합주에서 오차 범위 내외로 한 3%, 3.5% 트럼프가 지지율이 높은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트럼프가 지금 우세한 거죠. 예. 그런데 이번
슈퍼투스데이 끝난 다음에 꼭 절반이 지났습니다. 25개 주에서 끝났기 때문에 이 중에서 경합주 내에서 트럼프의 지지층의 균열 현상이 보였습니다. 니키 헬리가 나오니까 니키 헬리를 원해서 찍은 게 아니라 트럼프한테 투표를 안 한 유권자들이 한 22 내지 25%가 나왔기 때문에 사실을 보면은 이 경합주에서의 그 빨간 불은 트럼프한테 더 많이 켜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끝으로 지금 트럼프와 바이든의 가상 대결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조금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오는데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이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사실 앞으로 결국에는 경합주가 결정을 하는데 경합주의 지금 가장 첨예한 이슈는 경제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낙태나 이민 문제는 바이블 벨트 쪽에서 들어와 있는 경합주 조지아라든지요, 그다음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데는 경합 지역인데 그거는 이민 문제나 낙태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줄 거고 나머지 경합주는 경제 문제입니다. 러스트 벨트라 그러죠. 예. 예. 여기에서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 때 가졌던 경제 문제가 좋아지긴 했는데 좋아졌다는 평가를 받기에는 미비하죠. 이 경제 문제를 이 바이든 대통령 쪽에서는 이 경합주에다가 어떻게 홍보를 해서 어떻게 경제가 좋아졌다라는 것을 알게 할 수 있겠는가가 그 결판을 낼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이 경합주의 변수라는 게 오르락 내리락 엎치락 뒤치락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시소 게임을 할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양 2달 동안 캠페인을 할 게 이번에는 8달 동안의 캠페인을 해야 되는 이런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양쪽 캠프에서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도 끝까지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